안녕하세요. 행복한 공부법 강사 전일 학습 전문 코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공부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해당되는 교급 자녀들에게 학습 코칭을 하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한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라 함은 학교에 잘 못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진도도 나가지 아니하고 뭘 배웠는지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 또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무엇을 배울까, 어떻게 배울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에듀테크란 영역이 미래교육 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많은 진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공부는 기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습의 기본기를 형성해야 할 공부의 절대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초등학생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미래를 대비하는 자신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공부 습관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향후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학습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이와 같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강의들이 많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15년간 노하우를 축적해서 부모님들에게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초등학생 공부 잘하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좀 어려운 말로 엄마 코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엄마 코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학원이나 다른 곳으로 내몰지 마시고 아이를 엄마가 아이의 학습 본능을 깨우는 중요한 코칭으로 엄마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앞으로 공부를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학습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학습의 본질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자, 학습이란 배울 학, 익힐 습이죠. 자, 이 배워서 그리고 익힌다는 것입니다. 자, 배우는 것은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로 배울 학, 그리고 배웠던 것을 계속해서 습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익히지 아니하면은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육의 결과는 변화인데 학습 결과 결국 변화겠지요.
변화하려면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학습 효과는 바로 이러한 학습의 본질을 이해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의 강의는 습하는 데에 포커싱을 두고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뇌의 인지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인지라 하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라고 합니다. 그럼 인지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되뇌에 있습니다. 되뇌는 장기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이 뇌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뇌에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라고 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외부에 있는 학습 정보를, 지식 정보를 감각 등록기를 통과하고 단기 기억고를 통과하여서 뇌에 저장해야만 오래 기억해서 중간고사를 치든 기말고사를 치든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적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외부 지식을 스스로 배워서 혹은 가르침에 의해서 배워서 뇌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란, 학습은 뇌에 맡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뇌를 제대로 사용하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력은 뇌에서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활용하는 능력, 뇌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되고, 그것은 결국 공부 잘하는 능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뇌를 훈련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것은 기억력 향상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크게 한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 여부입니다. 이 집중력은 암기 스위치 역할을 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기억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아주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하겠죠. 집중력 중요합니다. 자, 이 집중력을 훈련시키고 하는 방법들 향후에 또 계속해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가 여러 번 들어오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뇌는 장기 기억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오면은 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 번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겠죠. 특별히 또는 뇌는 감정을 동반한 정보를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즐거운 모습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잠시 정리해보면 공부는 집중하고 즐기면서 반복해야 된다. 이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뇌의 특성 중에 뇌가 가장 빨리 돌아가는 시간 하루 2번인데, 기상에서 오전 10시까지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때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상에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암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상에서 잠이 깨면은 아침 식사 전까지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암기하는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오후 4시부터 저녁 식사 저녁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 중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마스라는 학자는 낮에 한 15분 내지 30분 정도 낮잠을 자면은 뇌의 피로가 풀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에 잠시 낮잠 자는 것도 뇌에 맡기는 공부를 하는 귀중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뇌를 훈련한 비결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세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공부 많이 하죠. 그런데 죽은 공부, 헛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부는 하지만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공부를 안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바르지 못한 거짓 학습 공부가 있고 참 학습, 참 공부, 올바른 공부가 있습니다. 학교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나 혹은 학원에 가서 학원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나 가외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단기 기억된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뇌에 저장해야 되는데 이 뇌에 저장할 시간이 없다면은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공부를 안 한 잘못된 학습 시스템이 되고 만다. 결국 장기 기억이라 하면은 반복,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할 시간도 없이 단기 기억된 것만으로 놔둔다면은 그 단기 기억은 당일날 거의 75%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들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바르지 못한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또는 이러한 공부, 죽은 공부, 바르지 못한 공부는 우리 아이들이 보이기 위해서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남들이 하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공부, 이런 공부들은 죽은 공부이고 그러다 보니 지치기가 쉽고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되겠죠. 결국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넣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학부모 여러분, 공부란 무엇인가요?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참 공부란 스스로 공부할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 그래서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고 그것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결 뭘까요? 복습 횟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정의하자면은 완벽하게 꼼꼼히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빠르게 여러 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를 증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망각의 곡선을 발견했고 세계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억을 10분이 안 될 때는 거의 100%를 단기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10분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버리면은 거의 70% 정도를 망각해 버리고 한 달이 되면은 거의 90%를 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0분이 지날 때쯤 해서 복습을 하게 된다면 이 주기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당일날 복습을 하게 된다면 이 주기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 당일날 복습을 하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복습을 해서 1시간 내에 복습을 하게 된다면은 한 달이 되어도 이만큼 이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기억량보다는 복습을 했을 때의 기억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한번 학습한 내용을 4 내지 5회 반복해 준다면 평생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에빙하우스의 곡선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복습시간 관리 점검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21년 7월 1일 영어 1단원을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그날 학교에서 학습을 했다. 배웠다. 그러면 당일날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하면 O. 그리고 이어서 국어 2단원을 또 학교에서 학습을 했는데 그날 당일날 잠자기 전에 역시 복습을 하게 되면 O라고 점검을 하게 되죠. 복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일날 복습하고 4회를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 두 번째는 5일이 지나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 복습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5일 지나서 그러니까 처음 학습한 날짜로부터 10일 후가 되겠죠. 그러면은 7월 11일 그리고 10일 후인 그러니까 처음으로부터 20일째 되는 21일 날 이렇게 똑같은 영어 1단원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학습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복습하게 되면 중간고사를 치든 기말고사를 치든 이 내용은 장기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일 날 공부한 내용들도 당일날 복습을 하고 5일 후에 복습하고 5일 후에 또 복습하고 10일 후에 복습을 하는 계획표를 만드는 것을 복습시간 관리 점검표라고 하고 자, 이러한 내용을 개별 노트에 이제 영어 노트라고 한다면은 영어 노트에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수업하면서 노트 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분간 기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10분 단위로 기억을 노트 필기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일날 7월 1일 날 복습을 했다. 당일날 잠자기 전에 복습을 했다 하면은 이 노트 영어 노트 위에 이렇게 주기표를 만들어서 당일날 복습을 했다. 5일 이후로 5일째 그러니까 7월 6일 날 복습 계획 그리고 7월 11일 복습 계획 21일 복습 계획을 노트에도 표시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별 관리 점검표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주간계획표가 있습니다. 7월 1일 날 여기 보시면은 학교에서 영어 1단원을 하고 국어 2단원을 했다고 할 경우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영어 1단원, 국어 2단원 이럴 때 복습 시간은 한 과목당 30분 정도 할애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이제 복습 계획을 짜면은 자 7월 1일 그리고 7월 6일 복습 계획 그리고 11일 복습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서 복습 계획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은 우리 뇌에 지식이 장기 저장되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혼자 복습하는 이러한 학습법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겠죠. 자, 21일에도 역시 영어일단은 국어일단 똑같은 과목을 그 분량만큼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계획을 스케줄 다이어리에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하게 우리 초등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 반복 복습이 중요하다. 당일 3사이클 반복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식, 정보, 인풋이라고 하는데 일단 뇌에 인풋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웃풋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1시간 내 바로 속독 복습을 하는데 3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45분, 50분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 3분을 활용해서 노트를 사용하여 과목 학습을 하고 당일 복습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합니다. 2회 복습입니다. 이럴 때 참고서나 담임교사나 EBS나 e러닝 도움 요청을 하면서 노트하면서 요약 정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시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 요약 복습을 하게 되면은 학습한 내용이 완벽하게 뇌에 장기 저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당일 복습, 5일 후 복습, 5일 후 복습, 10일 후 복습으로 반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공부 습관, 학습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겠죠. 자,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도 중요합니다. 아웃풋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한 내용을 노트에 필기하고 암기하게 되면은 친구에게나 부모에게나 아니면 자신에게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법입니다. 이것이 경험의 기억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억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제한 시간 내에 다른 노트에 기록해 보는 것,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본다든가 이러한 다른 노트에 기록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아웃풋 전략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문제를 출제해 보는 것 최고의 공부법이고 중요한 아웃풋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생 학년별 공부법의 키워드입니다.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이죠. 놀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친구의 중요성도 중요하며 규칙적 일상생활을 확립하게 해주는 부모님의 코칭이 필요하고 중학년이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 이때부터 집중력 훈련에 역점을 두고 공부 이유 찾기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서 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고 학교 공부의 중요성, 교과서의 중요성을 익혀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노트 필기 습관 형성을 해야 되고 독서 습관 형성하는 시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인데 이때는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는 수학의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이때 수학을 놓치면 고등학교 수학을 놓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은 영어 문법을 완벽 정리해야만 대학 입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기본 독서량을 채워야 되며 특별히 5, 6학년 때 한국사를 정리한다면 공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초등학교 중요 과목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초등 영어 문법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학교 영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한자 실력은 중고등학교 독해력을 쉽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7급 정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 한국사, 세계사로 그러면서 6학년 때는 탐방교육까지 하면서 경험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원을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개념 중심의 수학, 스팀 수학, 즉 스토리텔링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독서 전략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인성, 감성 중심으로 독서를 하되 문학 대 비문학은 3대1. 초등학교 4, 6학년은 비문학 대 문학을 3대1 정도로 하되 만약에 이 고전학습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고전학습 만화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초등학생 공부 잘하는 비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많이 독서하기, 노트 필기하기, 반복 복습하기. 이 중에 오늘 반복 복습하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우리 엄마 코칭 어떻게 할까 점검할 키워드는 반복 복습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